저는 지금 이분들보다는 할 말이 좀 적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원생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을 꼽자면 가장 최근에 이제 학회에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포스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포스터 발표였기 때문에 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연구적인 얘기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의 대학원 생활은 이건 절대로 시킨 게 아니고요. 예스를 빼고는 설명하기 되게 힘든 그런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예스에 16년에 들어와서 대학원 1년차 때 예스 부회장을 하고 대학원 2년차 때 예스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원이란 곳에서 이제 외부의 활동이나 아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얻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대학원이란 건 기본적으로 연구와 공부가 본업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남는 짜투리 시간과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예스 활동을 하면서 저는 되게 한정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좀 인사이트를 배웠던 것 같고요. 특히 사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들 하면 되게 연구실에 박혀서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상상할 텐데 그래서 예스 덕분에 저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외부 활동들 하면서 조금 더 대학원생의 사회성과 좀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이 그래도 조금씩 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예스 같은 경우도 대학원생 활동 회원 비율이 굉장히 늘어가고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대학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연구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려면 예를 들면 뭐 잠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애를 포기한다든지 많은 것들을 새로운 걸 뭔가 포기하고 무언가 얻으면은 어차피 제로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팁이란 건 아니고 무언가 내가 뭘 포기하겠냐 아니면 무언가 미련을 버리겠냐라고 하는 한 가지만 정하면 그것만 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 처박혀서 논문만 쓴 사람이 접니다. 일단 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대학원생의 제일 목표가 나의 지식을 뽐내는 순간이 아마 그래도 제일 보람 있는 순간. 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라는 걸 인정받는 순간이 그래도 가장 대학원생으로서 내가 그동안 그래도 헛공부를 한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그동안 시간을 버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고. 사실 논문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연구한 거를 어떻게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읽게 만드는 하나의 칼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아는 거는 요만큼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말해야지 저 사람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 어쨌든 하나의 논설이기 때문에 논문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아직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기는 이분들만큼은 아직 겪지 않았다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정정 한 6개월 동안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연구의 결과가 물론 예상한 대로 되면 연구가 아니겠지만 이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좀 참담하더라고요. 이 6개월 동안 했던 결과가 다 이제 휴지통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제일 최근에 겪었던 힘들었던 점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선배들이 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앞으로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될 거라고 좀 앞으로 겪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고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빨리 엎은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엎은 거예요. 그럼 그렇나요? 저도 2년 엎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나지, 그치. 좋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학부를 졸업하고 진로가 크게 회사와 대학원 나뉠 것 같은데 회사라는 건 출근과 퇴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퇴근을 못하면 야구 수당이라도 받겠죠. 대학원은 출근과 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내일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 굉장히 밤새 오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로 제가 예스를 할 때 운영진 속방에 대학원생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항상 새벽 3시쯤 뭔가 말을 걸면 대학원생 10명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는 시차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대학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수님이
학부생들은 이제 잡지 않은 물고기를 먹이를 많이 주시는데 대학원생 이미 잡은 물고기라서 먹이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고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즐겁지만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시죠? 다들 이제 학부생 때는 닭을 주고 이제 치킨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닭을 찾는 것부터 저희 일이거든요. 좋습니다. 치킨 어떻게 만들어? 저희는 병아리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닭부터 잡아야 돼요. 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학원 생활은 매 순간이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슬퍼. 매 순간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인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 순간이 힘든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기보다는 뭐 참고 버티다 보면은 그냥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지고 지금 제가 대학원을 4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오겠구나, 그냥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뭐 어쩌겠어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극복은 졸업이 극복인 것 같습니다. 네, 졸업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질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석박 통합 아니면 박사까지 6년 걸린다 치면 야 이거는 진짜 버텨서 주는 거다. 학위를 잘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존버해서 받는 거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딱 6년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6년 딱 잘라내고 살면은 학교와 국밥집에서 학위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연구는 보람차요. 저는 처음에 교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이제 빨리 졸업을 해서 기업 연구소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학계에 가냐 기업에 가냐 그거는 그렇게 지금의 저에게는 1년 차인 저에게는 아직 좀 먼 미래 같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제가 열심히 이제 연구 경력을 쌓아서 제 연구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먼저 쌓은 다음에 저를 찾아주는 곳이라면 솔직히 어디든지 가고 싶긴 합니다. 일단 연구소에 당연히 가고 싶고요. 물론 운이 좋다면 교수도 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연구에 대해서 그냥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네, 사실 여기는 모두는 아직 졸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진로를 정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받았을 때 약간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예스는 다 공대잖아요. 그리고 공대는 기본적으로 졸업하면 뭐 학계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걸로 마련이 나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박사 과정에서 배운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를 하는 걸 떠나서 그전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인 역량을 갖춘 증명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지고 꼭 연구를 할 필요 없고 저는 공대 출신 박사 갈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되게 다양한 진로 고민, 대입병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대에서 산업계나 학계를 떠나서 뭐 정치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경영 컨설팅 쪽 갈 수도 있고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기술적인 안목을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플랜 A, B, C, D 다양한 분야들을 고민하면서 뭐 비즈니스라든지 폴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연구계라든지 스타트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지금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공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때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저는 1인분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현재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제한을 안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다 말했지만 산업계든 학계든 뭐 교수든 뭐 어디 대기업 연구소든 국가연구소든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먼저 여기 가야지 하고 딱 목표 설정을 해두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날 찾아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해서 이번에도 그럼 웃어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동수가 잘 얘기해줬지만 박사라는 그 타이틀은 진짜 나 혼자 스스로 뭐 어떤 주제, 어떤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그걸 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뭘 하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박사가 되면은 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내가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지 그걸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떤 연구 주제를 할지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대학원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학부 공부는 뭘 해야 되고 뭐 되게 저한테 질문 많이 와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원 가고 싶은 예스 회원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이 아 저 이번에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준비하면 되나요? 뭐 공부하면 되나요? 뭐 이런 과목 전공 과목 더 준비하면 되나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너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너 진짜 연구하고 싶어? 너 앞으로 6년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것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턴은 진짜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스 분들한테 제가 사실 뭔가를 조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 예시를 들고 아 이렇게는 살아야겠다 말고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얻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로 조금씩 그냥 제가 꼭 대학원 와서 느낀 말 중에 하나는 사실 예스는 다 공대생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대생들의 진로 고민은 어릴 때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고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꼭 연구실에 박혀서 논문만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인생의 새로운 벡터를 설정하고 아 내가 기존에 학부 때 배우지 못했던 역량을 쌓는 그런 장소 공간으로서 대학원을 생각해도 저는 생각보다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 중에 공대 쪽 교수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교수들 뭐 마이클 샌델, 마이클 포터, 뭐 칼 세건 이런 분들은 다 사실 연구를 잘하는 걸 넘어서 연구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문화 일반으로 확장하고 결국 이것들을 말과 글을 통해 알리는 분야에 굉장히 정점을 찍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앞으로 더욱더 요구되는 역량이 단순 연구를 하는 걸 떠나서 이 연구를 어떻게 알리고 사람들한테 전달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과정 역시도 저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열심히 갖춰야 될 역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도 열심히 뭐 말을 하고 글을 하고 예스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전공 설명회 나가고 하면서 좀 생각보다 내 연구 분야를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에 오시면 앞으로 충분히 세상을 바꿀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우리나라 아직 대학원에 너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드라고 하면 나 혼자. 스페셜 원이죠, 스페셜 원. 그러니까 스페셜 원이고 그냥 진짜 와 나 이거 잘하는데 왜 다들 몰라주지?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동수가 말한 것처럼 뭘 어떻게 잘했는지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죠. 대학원생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은 아닌데 갖추면은 되게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 후배들. 안녕하세요. 그 후배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동수가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뭐 회사에 가서도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지만 대학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학원생이어도 논문만 쓰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할 그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학회에 나가서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아니면 어떤 문서를 정리하다든가 뭐 제안서를 쓴다든가 그건 솔직히 회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회사가 아닌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본인은 연구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 연구라는 일이 어떤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턴이라는 아니면 연구 참여, 학부 연구생 되게 다양하게 대학마다 부르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학원 생활에 맞는지 빨리 이제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가장 큰 지름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 여러분들 화이팅! 파이팅! 방문연구원으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잠깐 한 반년 이상 있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양쪽 다 몸으로 체험해보면서 느낀 아무래도 좀 국내 대학원과 해외 대학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별 차이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으로 지내다 보고 제가 이제 거기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되게 느꼈던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거기 미국이 시스템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튼 서포트를 해주는 분이 되게 많아서
본인 연구 시간은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연구만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이랑 미국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 조금 하다가 운이 좋게 스탠포드로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서 되게 연구를 하면서 연구에 대해서 불만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는 아니, 이렇게 좋은 연구실인데 이것도 없어? 이것도 안 돼? 라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연구 요건이 더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랑.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유학이 되게 좋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꼭 유학만이 길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안 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국내 대학원과 해외 대학원의 장단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한 줄로 정리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 개인 연구 시간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스템의 차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서연님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브이로그가 많잖아요. 회사 브이로그, 대학원생 브이로그 그런 거 보면 대학원생 브이로그 같은 경우엔 이제 진짜 집 랩밖에 없는데 실제 대학원생의 루틴은 어떤지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대학원생의 루틴은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연구실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학원생 브이로그 많이 봤는데 보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 보통 석사과정 분들이 오셔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풀 메이크업과 목걸이 하이힐을 참고 오셔서 이제 연구를 하고 끝나고 이제 압구정 놀러 가지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 되게 워너비 대학원생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년 중에 364일 정도는 반대의 입장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대학원생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교수님 미팅을 하고 준비하고 벼락식으로 뭔가를 먹고 학식을 먹고 나와서 밤에 술 한잔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게 하루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박 3일, 무박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루틴은 어쨌든 출근은 똑같이 회사원처럼 하는데요. 정말 회사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으면 미팅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의 미팅이 있으면 미팅을 하고 그런 미팅도 하면서 간간히 자기 연구를 위해서 논문을 읽고 혹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솔직히 일이 끝나지 않아요. 대학원생은 그날 하루하루의 일이라는 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오늘 하루의 일을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물론 본인이 10시 안에 퇴근했다는 가정하에 10시 안에 퇴근했다면 뭐 6시에 퇴근했다 하면 스터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까의 자기 관리는 이거의 연장선이고요. 아니면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게 있다면 학회를 간다. 이제 학회를 국내 학회 말고도 해외 학회를 가기 때문에 대학원생에게 루틴을 물어본다면 이제 연구실에 출근하는 거 말고도 이제 학회에 참석하는 거 혹은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연구실에 가서 미팅을 하러 간다는 거 그런 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라고 하면 대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과 직장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게 뭐냐면 저희는 학생이고 싶은데 직장인처럼 취급을 받고 직장인이고 싶은데 학생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가끔 저희가 착해 이용하면 보험사 같은 데 전화 오면 저 학생인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길거리에서 약간 좀 이제 종교 권유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 졸업했습니다. 지금 출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때그때 따라서 원하는 포지션을 원하는 대로 의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임금도 그 중간 어딘 것 같아요. 네. 양날의 검이지. 약은 약사에게, 코끼리는 대학원생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다. 네, 교수님 잠깐. 네네네.